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언론인 선배십니까? 지금은 자연인이 아니죠. 방통위원장이죠. 네.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일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의 제어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방통위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립니까? 그 정도 분간이 안 되나요? 저는 그 정도 분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시 이후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임기 통일과 독임제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자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를 두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원이 아닌 옵저버로 발언권이 없는 자리라며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관종적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그는 방송 장악의 하수인이며 법카의 여왕 빵진숙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무책임한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고 5인 합의제에서 독임제 체제로 전환하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그런 주장은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욕심만 앞세운 것이라며 자신을 보수 여전사로 포장해 몸값을 올리려는 전형적인 전략이지만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의 행동은 마치 물가에서 설치는 아이처럼 위험하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도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방송사를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사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스스로를 극우 전사로 묘사하며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는 공영방송을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있는 피의자인 만큼 공영방송 개혁보다 경찰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법화 3억 9천만 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고 압수수색이 아닌 현장점검이라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언론 선배로서 발언을 이어간 것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현직 방통위원장이 방송사에 발언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이며 선배로서의 조언이 아닌 권력의 개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통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82명 중 서류 1600페이지를 1시간 만에 검토하고 투표로 선임한 것은 마땅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측은 논의 없이 진행된 절차는 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기 만료 이전에 서둘러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부디 7월 31일에 처리할 이유가 없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2단계 전략으로 이진숙 위원장을 지목하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과 유사한 수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들에 대한 해임도 이어졌지만 법원에서는 대부분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회의 독임제 전환은 오히려 효율적인 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제안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허짓거리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자는 주장은 본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위원장이 정상적인 정당 정치에 진입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습니다. 정치권은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가 향후 방송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를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의 연장선으로 보고 강한 견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구조 개편 논의가 아닌 언론의 자유와 정치 개입의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행보가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서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입맛에 맞춘 장악 시나리오를 실행 중인 것입니까? 이제 공은 국회와 시민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역사 속에서는 시민의 힘이 이를 바로잡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 권력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개혁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넓게 열어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용 하수인 이진숙을 몰아내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가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잖아도 최민희 의원께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압수수색이라고 하셔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압수수색이 제가 아니고 현장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난 1월 23일 방통위 출근해서 기자실 갔죠? 맞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언론인 선배십니까? 지금은 자연인이 아니죠. 방통위원장이죠. 네.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일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에 제어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방통위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립니까? 그 정도 분간이 안 되나요? 저는 그 정도 분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보도 지침 내리고 갑질한 건데 요즘은 기자들이 현명해서 그걸 그냥 걷어찬 거죠.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폭동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한 바 없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 폭동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 말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도 내란이다 아니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말이 안 맞고 있고요. 자, 7월 31일로 한번 가봅시다. 예, 당일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제 기억에 9시에서 9시 30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취임식은 몇 시였죠? 취임식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10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1시? 11시, 예. 점심 먹고 안건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이 타임라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거의 오전에 저희가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김태규 당시 상임위원하고 논의를 했었고 안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두 상임위원이 논의한 끝에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벌써 2번 틀렸어요. 전체 회의 공지는 몇 시에 했죠? 오후 4시경으로 기억합니다. 회의 시작 시간은 5시 맞습니까? 예. 회의 끝난 시간 기억하세요? 7시 어간으로 기억하는데 7시에서 아마 7시 반 사이 정도. 6시 45분에 끝났습니다. 네, 7시 어간. 예. 그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가 몇 명이었어요? 후보자가 제 기억에 82명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들이 낸 서류 몇 페이지였나요? 그게 상당히 많았는데 결격 사유도 있었고 지원서도 있었고 1600페이지 정도? 예, 기억합니다. 이사 선임 안건이 1시간 정도 만에 처리됐더라고요. 1시간 좀 넘었습니다만, 예. 나머지는 투표하는 거고. 네. 그러면 한 명당 몇 분인가요? 뭐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초스피드로.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서 아까 우원식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박성준 수석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회에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국회가 가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셨더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 논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김태규 위원 1명이었고 상당히 논의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논의 없이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위반이라는 거였지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임 당일 이렇게까지 MBC, KBS 이사 선임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제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 때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계획이 의결이 됐었고 행정 절차로 결격 사유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7월 31일에 임명이 됐고 8월 12일에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기 만료,
8월 31일에는 KBS 이사회 예, 거기까지. 임기가 만료가 거기까지. 돼서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임기 만료 전까지 이사 선임을 못하면 방문진이 정지됩니까? 저희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그냥 그대로 직에 앉혀둡니까? 새로운 정년 퇴직자가 있으면 신입사원을 뽑아야죠.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전혀 그리고 무리하다고 7월 30일 날 할 필요도 없었어요. 8월 5일 날 해도 돼요. 왜 하필 7월 31일 날 했냐를 묻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소송 받아들여지고 판판이 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KBS 이사 관련해서는 해임 무효 소송에서 저희 2인이 내린 처분이 합법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그 KBS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부분 KBS 이사도 저희가 선임했기 때문에 예, MBC 얘기하는데 졌잖아요. 계속 졌고 행정법원 항소심까지 MBC 이사 선임 가처분 소송 MBC가 승소했고 이사들이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 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 장악해서 점수 달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단계 방송 장악, 한상혁 면직입니다. 감사원, 검찰 다 동원돼서 한상혁 결국 쫓아냈어요. 한상혁 위원장 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면직된 전임 위원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해야죠. 방통위원장 일인데. 검찰이 물증을 제시 못했고 증인을 66명이나 신청했는데 증인신문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수 조작이라더니 이제는 점수 수정으로 바꿨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2단계 방송 장악 PPT 한번 보시죠. 남영진, 김희철, 권태선, 김기중, 정현주, 김유진 이렇게 다 해임시켰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임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방통위 독임제는 예. 여러 얘기의 끝에 나온 거고요. 아, 방통위원장 임기 맞춰야 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예. 임기 보장해달라로 예. 시작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게 좋겠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 부정적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 끝으로 차라리 독임제면 좋겠다. 이런 예. 이게 한마디로 헛짓거리 소리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이 행태는 있을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우선 방통위원장은 업저버입니다. 예. 정식 내각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발언을 계속한다는 건 일종의 존재 드러내기, 예. 감정적 행태라고. 발언권이 원래 없습니까? 예, 발언권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옵저버기 때문에 옵저버는 그냥 쳐다보는 참관인, 거예요? 예, 예. 참관인이고 특별히 대통령께서 예. 찍어서 아. 얘기하려고 할 때 답하는 정도였지. 예. 근데 본인이 나서서 하고 있는 예. 행태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첫 번째 임기를 보장해달라 이 예. 얘기가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임기를 또 맞춰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5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렇게 그리고요?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뇌구조가 이상하다. 아, 임기가 본인 임기가 끝나도 또 밀려가지고 또 맞춰달라 이 얘기로 해석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진숙 씨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정말 이해할 수가 예. 없습니다. 그 방송 장악의 하수인이다. 예. 그리고 법카의 여왕이다. 예. 빵진숙이다. 예.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무슨 뭐 독임제를 하자는 둥, 예. 뭐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둥, 예. 그리고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 달라는 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다? 예. 그래서 별 무의미한 예. 무의미 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안 될 거 본인도 알겠죠? 네.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이제 이게 현명한 사람은 예. 보수 여전사, 극우 여전사로 뭔가 네. 몸값을 올리고 싶으면 이제 말을 해도 잘하겠죠. 예. 예, 근데 일단 준비는 안 돼 있고 예. 뭔가 욕심은 많아지고 이 순간에도 하고 싶은 일이 막 생기고 예.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럴 때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보여주려고 그런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하고 나중에가 아니고 이미 하시려고 했죠. 이미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실패했죠. 예. 예. 다음에는 혹시 그쪽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예. 정상적인 정당으로 국힘이 재편된다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국힘의 상황은 있지 않습니까? 예, 있긴 한데 예. 또 국힘 지지자들 중에도 예.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 국힘이 뭐 완전히 저런 식으로 가다가 몰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정기획위원회요. 네. 방통위 업무보고 네. 중단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가 예. 그 방통위 업무보고의 내용이 네.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과방위원들이 방송 3법 막 논의한 내용, 예. 발의한 내용 그걸 다 보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방통위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는데 예. 그 내용이 갑자기 예. 그 지금 현재 민주당 과방위하고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던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방통위가 보인 행태로 볼 때 말이 안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김영 간사가 이거 이진숙 위원장도 동의하냐 이렇게 예.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랬군요. 예. 이진숙 위원장이 안 나왔어요. 예. 보통은 나와서 예.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인 거잖아요. 진실성도 없고 뭐도 예. 없고 뒤죽박죽이고 그러니까 보고를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은 국정기획위가 원하는 것은 예. 윤석열 방송 장악에 이런 표현을 싫어하시겠지만 부역한 것에 예. 대하여 반성부터 시작하고 예. 그게 어쩔 수 없는 영혼이 없는 관료였다든가 예. 그런 거 하나 없이 갑자기 막 저는 거꾸로인 줄 알았습니다. 방송 이 보고가 중단된 것이 이 정부 대통령 공약이 있고 정부 여당의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럼 완전히 반대 보고를 해서 중단된 게 아니군요. 반대 보고를 해서 중단됐다면 예. 그 이진숙이 나왔겠죠. 예. 그리고 샤우팅을 했겠죠. 예. 그런데 대체로 내용은 예. 우리 정부의 방송 장악을 중단시키고 방송을 정상화하는 이 여러 가지 컨센서스에 동의하는 듯한 그러면 그게 방통위원장의 결재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방향은? 그건 어떻게 지금은 봐야 되는 건가요? 결재가 무의미한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논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따로 논다고 봅니다. 이미 김태규 부위원장이시던 분이 예. 그만둔 이유도 이제 더 이상 방통위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이제 더 이상 방송 장악에 협조 못하겠다. 예. 당신들이 하는 거 못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방심이나 뭐 이런데 예, 방통위. 언론사들에 대한 어떤 통제 의도는 뭐 지금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 방통위하고 같이 묶으면 안 됩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G 노조의 구성원들, 예. 직원들은 이번에 유일임의 말도 안 되는 심의 탄압에 대해서 표적 심의에 대해서 정말 직을 걸고 다 저항을 했어요. 예. 그래서 류일임이 결국 물러나는데 일조한 거라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직원들이 탄압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그 류일임에 동조하는 출세지향주의 간부들과 예. 방송통신심의위원들 그런 의도가 예. 있었기 예. 때문에 그 가바넌스만 바꿔주면 예. 저는 방심위는 건강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예.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방통위는 예. 정말 이번에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예. 저도 김영 간사도 거기서 일해본 사람이잖아요. 예. 제 부위원장을 그렇죠. 했고 그런데 거기는 근본적 혁신 없이는 네. 방송통신 정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새로 만드는군요. 예,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는. 검찰하고 비슷하군요.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중단된 두 군데가 검찰과 방통이잖아요. 비슷하군요. 예. 예. 새로 만들면 위원장은 그때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 방통위가 해체되면 예. 그 당연하겠죠. 당연히 예. 위원 구조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그 말씀하시고 나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야 이진숙 위원장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구나 뭐 이렇게 쓴 언론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무지의 결과입니다. 예. 예, 지금 이 그 방송 규제 정책이 예. 규제 그 단위가 혼재되어 있어요. 이거 예. 누가 만들었냐? 박근혜가 만든 건데요. 예. 박근혜 씨가 미창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창조 경제 한다고. 예.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다 두들겨 넣었는데 예. 거기에 유료 방송 규제, 유료 방송이라고 하면 케이블, 위성, IPTV 규제를 위창부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탄핵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소수 여당이었어요. 예. 과반이 안 되는 예. 여당이라서 정부 조직 개편을 못해서 기형적 구조가 온전됐고 예.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예. 우주항공청 하나 만들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과기부에 유료 방송 규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 기형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되는데 예. 지금 유일하게 그 기회가 찾아온 거죠. 예. 그래서 방송 개혁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 한 명의 거부권에 좌우되는 방송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영방송 체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절차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거부가 아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조율을 통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언론단체, 당내 의견 수렴까지 모두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법 개정의 추진자로서 방송법의 본질은 대통령이 KBS, MBC, EBS 사장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를 소개했습니다.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비율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여야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가 과반을 차지했지만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을 50% 미만으로 줄입니다. 나머지 이사들은 시민단체나 학계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단체가 추천하게 되며 진정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됩니다. 예를 들어 KBS 이사회가 15명이라면 과거엔 여당이 절반 이상을 점유해 사장 선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대 5에서 6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어 정치적 좌지우지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합의는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거의 마무리됐으며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외부 조율만 남아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청자위원회 재구성 같은 일부 조항은 최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사장 교체, 조직 정비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최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즉 7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실현 가능한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제 우리가 거부권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 사람의 판단에 방송의 미래가 휘둘리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의 탄생이 기대됩니다. 최민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찬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진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들의 다짐이며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개혁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민주의식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시민주TV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가길 원합니다.